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있었던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되는데요. 앞으로 달라지는 것과 북한의 예상 반응은 어떨지 관련 내용을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게 효력이 정지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사실상 그 9.19 군사합의, 그 군사 분야 이제 남북 합의는 사문화 형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합의는 이제 준수해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전방 지역에서 이제 포사계 훈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 지금까지 자제를 해 왔는데. 예. 이게 이제 효력이 전면적으로 정지가 되면 중지가 되면 사실상 이제 이 DMZ뿐만 아니라 동해, 서해, 해상, 공중, 육상에서 포 사격과 같은 이런 이제 군사 행동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강력한 대북 심리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지금 이렇게 우리 정부가 나서는 이유는 결국은 이 오물풍선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제 정부가 명확하게 대북 확성기 방송이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예. 뭐 논리적으로나 맥락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 오물풍선이 생각보다 강력한 이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과거에도 북한이 풍선을 많이 날렸지만 대부분 이제 전방 지역에 이제 살포가 되었다고 보면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을 줄 수 있는 무기로도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오물풍선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게 북한이 이제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일상적인 안전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뭔가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금 끄집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난해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로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사실 이제 그때도 일부 효력 정지를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전문가는 거의 없죠. 사실 이제 북한의 지금 방식은 철저하게 이제 강대강 대응이라고 보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제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또 북한의 또 군사 도발이 뒤따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전면적으로 효력 정지를 했다. 그러면 또 북한은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지켜볼 때는 야 이거 앞으로 이거 상당한 그 남북 관계의 이제 긴장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예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북한은 지금껏 지키고 있었습니까? 사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달에 9.19 군사 합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선언을 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 9.19 군사 합의 핵심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DMZ 군사 분계선 지역 그리고 동해 서해 이 지역에 이제 설치한 그 완충구역이라는 데 있거든요. 그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이라든지 뭐 해상 기동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기로 했거든요. 예. 사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위반한 것도 많고 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또 남대로 이제 그 합의를 지킨 대목도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원래 또 1월 15일에 최고인민회의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앞으로 남북 관계는 가장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다.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에 있고 여차하면 남한을 공격도 할 수 있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는 이미 이 9.19 군사합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그 맥락하고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합의가의 가장 큰 의의는 남북한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공중, 해상, 육상에서의 완충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 완충 구역 내에서는 이 군병력도 좀 후방으로 배치도 시키고 또 포사격도 중단하고 뭐 이런 어떤 약속을 한 건데 이제 이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걸 이제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 전면 합의를 이제 그 전면 합의 파기를 어떻게 보면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남북 간의 이제 군사적 충돌과 관련된 이 안전핀이 지금 이제 제거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 군사 합의 효력 정지 시 북한이 또 어떤 도발을 해올지가 또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북한은 이미 이제 복합적인 도발을 하고 있죠. 대북 전단지 살포도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행동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또 뭐 각종 무인기를 이제 또 띄우면서 우리 어떤 이제 군비 태세를 또 점검도 하면서도 교란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위성 항폭 장치라고 해서 이제 GPS 그걸 통해서 이제 전파 방해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서해 NLL 지역에서 그 기존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선언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지뢰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북한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한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우려스럽게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 사실 이번에 그 풍선 오물 풍선도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고 사실 북한은 저걸 아마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쪽에 이제 민간 단체가 삐라를 계속 살포를 하니까 그게 맞대응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보복을 위한 준비로서 이제 저런 대규모 풍선을 자체 제작을 해서 그 안에 오물을 넣어서 이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낮은 단계의 이제 위협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얼마든지 이 풍선을 이용한 위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위협으로 이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저런 식의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한국 사회를 교란시킬, 그러면서 안보 위협을 최고조로 만들 그런 여지가 이제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우리 정부는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 확성기를 통해서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이제 확성기 방송이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 정권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고통을 준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심리전이고, 심리전도 전쟁입니다. 사실은 최대한의 이제 북한 체제에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그 압박을 가해서 북한 체제가 어떻게 보면 견디지 못할 수준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도발을 자제하게 만들고, 뭐 그렇게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 북한이 대화에 나온 적도 있고, 물론 그건 이제 긍정적 시나리오고, 근데 이제 과거에 또 2014년에는 북한이 이 그 확성기를 향해서 고사포를 또 사격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뭐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간 적도 있는데, 어떻든 이게 이제 그 북한이 이 오물풍선을 날린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 정부가 기대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제 우선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과연 또 고사포로 총격을 가할 것인지, 또 다른 어떤 그 수단으로 오히려 그 확성기 방송 이상의 어떤 우월한 수단을 통해서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킬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어떤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정부가 만반의 대비 이 책을 가지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그런 완벽한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북 확성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극렬한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이제 그 북한에서 오신 이제 분들 많이 인터뷰를 해보면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얘기할 때 노래가 이제 가장 좋았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이 전방에서 이제 보초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무료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좀 지루하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콤한 노래, 남한 노래가 이제 흘러나오기도 하고 가요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노래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이 노래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도 이제 그 감정적으로 이끌린다는 거죠. 아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 정권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참 기분 나쁜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김정은 뭐 예를 들면 최고 지도자를 이제 비판하는 뭐 그런 내용의 어떤 뉴스 방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잘 섞여서 이제 최대한의 그 압박 효과를 내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콘텐츠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 지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동안 또 북한 청년들이 그 남한의 드라마, 영화를 또 폭넓게 또 이렇게 경험해 봤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웬만한 남한의 인기 가요나 드라마, 영화들은 또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이 확성기 방송이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또 그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성기가 가동 안 된 지 한 6년 정도 지났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멈춰 있었는데 바로 재개가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국방부 발표로는 뭐 바로 며칠 내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이제 전면 보류가 이제 결정이 되고 이러면 바로 준비 가능하다는 거고, 저게 확성기 방송이 고정식이라 그래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동식이라고 해서 이제 차량으로 저 확성기를 이제 실은 차량들이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준비하는 데는 별 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탈북민 단체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금 대북전단을 올려보내는 그런 단체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모레까지 그런 언급이 없다면 바로 또 날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물풍선 다시 날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거의 100% 다시 날아올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북한의 국방성의 그 김강일 부상이 이제 두 번째 담화에서 얘기를 했죠. 일단 그 남쪽에서 전단지가 날아오면 그 양과 그 건수에 비례해서, 아니 비례가 아니죠, 100배 더 많은 전단지를 살포하겠다, 집중적으로 살포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보를 했고요. 그게 이제 실제 이제 100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북한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가 지금 전단지를 이제 아마 풍향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풍향이 이제 북쪽으로 불면 분명히 날리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북한도 또 이 전단지를 날릴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또 그러면 이제 아마 대북 확성기 방송도 이제 재개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접경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오물풍선이 그 남한의 우리 한국의 전 지역으로 지금 이게 살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또 다른 긴장 국면이 이제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북한의 오물풍선과 우리 정부의 대응과 전망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